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인생, 하마터면 시궁창에 빠뜨릴 뻔한 29세 여성이에요. 얼마 전 기가 막힌 일을 겪어보니 TV에 나오는 드라마는 드라마 같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더 드라마틱해서 그런가 봐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신혼집 정리에 결혼식 답례품 준비 등등이요. 게다가 신혼여행을 떠나는 일주일간 자리를 비워야 했기에 그 전에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도 마무리 지어야 했죠. 그건 남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친과 저는 대학 동기로 늘 붙어 다니는 동기 6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CC는 아니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린 그저 이성 사람 친구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MT 가서 한 이불 덮고 자도 아무 일 없던 우리가 한순간에 눈이 맞아 결혼까지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당시 저는 2년간 사귀어온 선배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던 때였어요. 제가 먼저 좋아했고 사귀자는 말도 제가 먼저 했을 정도로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받기보다 해주는 게 많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도 억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남친은 그런 절 보며 늘 답답해했죠. 지영아, 너 그렇게 남자한테 해주기만 하면 안 돼. 너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 남자는 남자가 보면 딱 알아. 충현 선배는 정말 아니야. 너 그러다 정말 상처받아. 절 볼 때마다 선배와 헤어지라고 노래를 불러댔어요.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딴 소리래. 남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해. 맨날 여자들한테 호구나 잡히는 주제에 어따 대고 훈계질이야. 내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셔. 자꾸 이러면 나 너 안 본다. 당시 전 선배한테 푹 빠져있던 터라 옆에서 하는 소린 귓등으로도 안 들을 때였죠. 그러니 절 볼 때마다 선배와 헤어지라는 친구 말이 귀에 들어왔겠어요. 오히려 그 말이 듣기 싫어서 한참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하지만 얼마 뒤 남친의 예언처럼 저는 선배한테 제대로 차였어요. 여자가 있더라고요. 양다리였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여자 앞에서 자긴 저랑 사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좋다고 쫓아다닌 거라며 통화 목록을 들이대면서 자기가 먼저 전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믿어달라고 말이죠. 처음엔 선배 말을 안 믿던 상대 여자는 통화 목록을 보고는 선배 말을 믿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저는 2년간 혼신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와 그의 새 애인 앞에서 스토커가 돼버렸죠. 어찌나 비참하고 창피하던지 그날 이후 전 사람들과 모든 연락을 끊고 회사와 집만 오갔어요. 동기들 연락도 당연히 차단을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누가 요란하게 초인종을 눌러댔어요. 방범창을 통해 내다보니 문 앞에 남친이 서 있더군요. 어디서 싸웠는지 얼굴은 엉망이 돼선 손에는 캔맥주가 가득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선 말이에요. 멀쩡한 얼굴이었다면 문을 안 열었겠지만 그런 몰골로 찾아온 친구를 내칠 순 없었어요. 꼴이 그게 뭐냐? 누구랑 싸웠냐? 남친은 그냥 기분이 꿀꿀해서 지나가는 사람이랑 말싸움을 하다 주먹다짐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은 건 아니지만 더 묻지도 않았어요. 제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팠던 때라 솔직히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우린 코가 삐뚤어지도록 진탕 마셔댔고 결국 저는 참았던 서름이 폭발해 콧물 눈물 다 빼며 신세 한탄을 하다가 바닥에 몇 번이나 오바이트를 하고는 침대에 올라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온 집안에 가득한 오바이트 냄새와 그걸 치운 흔적들, 그리고 방바닥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남친을 발견하곤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잠시 뒤 잠에서 깬 남친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해장용 라면을 끓여주더군요. 마치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저는 라면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쪽팔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대학 동기를 통해서
제가 사귀었던 선배와 남친이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친은 선배 집에 찾아가선 저한테 사과하라고 소리쳤고 여자 앞이라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 선배한테 주먹을 날렸대요. 싸움도 못하는 주제에 말이죠. 결국 맞기는 남친이 훨씬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남친 덕분에 제가 스토커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선배는 여친한테 차였다더군요. 그날 남친 얼굴의 상처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내막을 알고 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살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 자신을 던진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잔소리나 할 줄 알았지 이런 대담한 면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일까요? 바보같이 선배한테 당하고도 찍소리도 못하고 물러난 절 대신해서 질게 뻔한 복수열전을 벌인 남친이 왠지 달라 보였어요. 그렇게 남자 사람 친구는 얼마 뒤 제 남친이 되었어요. 그리곤 1년 남짓한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요. 그것도 9수인 29의 말이에요. 시댁에선 올해가 지나고 내년 봄쯤에 식을 올리자고 하셨지만 저희 쪽에서 양해를 구하고 오래 진행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얼마 전 위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빨리 식을 올리려고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수술을 하면 완치율이 높을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암은 전이나 재발 위험이 있어서 안심할 수 없으니까요. 시댁에선 이런 사정을 들으시곤 감사하게도 저희 쪽 뜻을 따라주셨어요. 식도 식장 구하느라 고생할 거 없이 가까운 가족들과 친지들만 불러서 삼청동 한정식집 마당에서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게다가 예당과 폐물도 생략하기로 했죠. 시댁 어른들께서 실용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생략하자고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쪽이야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안 그래도 저는 엄마가 걱정돼서 예단 보러 다닐 때 이모한테 부탁할까 했었거든요. 집은 남친이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그냥 살기로 했어요. 방 하나에 욕실, 주방 겸 거실이 고작인 좁은 집이지만 살면서 우리 힘으로 조금씩 넓혀가려고요. 그래서 쓰던 살림에 냉장고랑 TV, 침대 정도만 제가 해가기로 했어요. 혼수 비용은 아껴뒀다가 집 넓혀갈 때 쓰려고요. 본의 아니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결혼 준비가 힘 안 들이고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은 제가 결혼 준비하는 걸 보고는 요즘 세상에 너희 시부모님 같은 분들이 또 어딨냐며 엄청 부러워했죠. 솔직히 저도 잘하는 결혼이다 생각했어요. 얼마 뒤 황당한 요구를 듣기 전까지는요. 요기베라였던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했던 야구선수 말이에요. 그분 말이 맞더라고요.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였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글쎄 남친과 제 앞에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간략하게 하자고 그렇게 세상 혼자 착한 척은 다 하더니 뒤로 저희 엄마를 불러선 이러셨대요. 이바지 음식 말입니다. 요즘은 다들 전문 업체에 맡긴다고들 하던데 설마 사돈댁에서도 그럴 생각인 건 아니시겠죠? 아니 예단도 폐물도 다 안 하기로 한 사람들이 이바지 음식은 해오라고요? 그래요. 해오라면 해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누가 이바지 음식을 직접 만들어가요. 제 친구들만 해도 다들 유명하다는 이바지 음식 업체 찾아가 준비해 갔거든요. 게다가 저희 엄마 몸 상태를 아시는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선수 쳐서 그렇게 나오시니 저희 엄마로서도 선뜻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솜씨는 없지만 정성껏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글쎄 뭐라는 줄 알아요? 저 기왕 이바지 음식 만드실 거 차라리 제사 음식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애들 돌아오는 그날이 저희 집 제사거든요. 이바지 음식에 제사 음식까지 그걸 누가 다 먹습니까? 그건 음식 낭비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제사 음식을 안 할 수도 없고 뺀다면 이바지 음식을 빼야겠죠? 그러니 제사 음식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사돈. 그렇게 해주실 거죠? 집에 돌아온 엄마를 통해 그 말을 전해 들은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암에 걸린 저희 엄마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요? 뭐? 엄마 보고 자기 집 제사 음식을 하라고?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전 직접 따지러 가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절 붙잡더군요. 지지배야, 너 그럼 앞으로 시부모님 안 보고 살 거야? 누군 성질대로 못 살아서 입 꼭 다물고 왔는 줄 알아? 그래도 어떡해. 내 딸이 앞으로 그 집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딸 가진 죄인이라고 하지 않니?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그냥 넘어가자. 하나뿐인 딸 자식 결혼하는데 엄마가 그깟 제사 음식 한 번 못 해주겠니?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도 해준다. 전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딸 가진 부모란 이유로 아무 말도 못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말이죠. 엄마, 이러지 마. 엄마가 이러는 게 날 위한 일인 것 같아? 10번, 100번도 더 해준다고? 그게 어떻게 날 위한 거야? 엄마가 해주면 그 사람들 앞으로 나한테도 똑같이 요구할 거라고. 나도 앞으로 그 집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받으면서도 입 다물고 살아야 한다고. 엄마, 내가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다른 집 아들보다 더해서 키웠으면 키웠지 절대 덜해서 키우지 않았어. 근데 왜 딸 가진 게 죄여야 해? 똑같이 먹이고 입혀서 키웠는데 왜? 난 이번 일 도저히 이대로 못 넘어가. 이딴 결혼 안 하면 그만이라고. 전 그 길로 남친을 불러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해보니 거실에 커다란 캐리어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행 준비를 하는지 철진한 여름 반팔 옷까지에 수영복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어디 여행 가? 남친이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신이 나서 얘기하시더군요. 근데 그 대답이 과간이었죠. 너희 신혼여행 보내고 우리도 여행 떠난다. 엄마 걔에서 하와이 여행 가기로 한 거 알지? 하필 제사가 껴서 못 갈 뻔했는데 어떻게 일이 잘 되려니까 잘 풀려서 가게 됐어. 여름 옷 다시 꺼내야 하잖니. 그래서 미리미리 짐 좀 챙겨두려고. 근데 니들이 이 시간에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 자기 집 제사 음식 떠넘기고 자기들은 하와이 여행을 떠나려던 거였어요. 아, 뭐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저는 화를 꾹꾹 참으며 말했죠. 어머님, 낮에 저희 엄마 만나신 이유가 이거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하와이 여행 가시려고 저희 엄마한테 제사 음식 만들어 보내라고요? 제 말에 남친은 깜짝 놀라더군요. 시부모님 역시 화들짝 놀라셨죠. 시아버님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은근슬쩍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시어머니는 서둘러 말을 돌리셨고요. 얘, 결혼 앞둔 애가 피부가 이게 뭐니? 안 되겠다. 내일 나랑 샵에 가서 피부 관리 좀 받자꾸나.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정말 장모님한테 제사 음식 해오시라고 했어? 그런 거야? 말해봐. 그랬냐고. 남친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선 소리쳤어요. 반면 시부모님들은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냐는 듯 뻔뻔하게 나오셨죠.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아버님은 오히려 남친을 나무라셨어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구나?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부모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우리가 뭐? 무슨 죄라도 지었어? 어차피 할 음식 우리가 원하는 걸로 해달라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안사돈도 그렇다. 내 앞에선 찍소리도 없고 앉아있다가 딸한테 가서 그대로 일러바쳐? 아, 세상에. 우리가 누구 때문에 9세 아들 혼인까지 하게 됐는데 우리 말대로 내년 봄에 씩 올렸으면 하와이 여행 가는 것도 제사랑 안 겹쳤을 거다. 성질나는 거 꾹 참고 있으니까 정말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가. 어머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찍소리도 안 한다니요. 그리고 염치가 없다고요? 지금 그 말을 우리 엄마한테 하실 처지세요? 그래요. 저희 집 사정 때문에 겨울에 씩 올리게 된 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른이시라면 이러시면 안 되죠. 다른 이유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암 걸려서 그렇다고 다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암 환자한테 제사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사돈지간에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몸 성한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어머님도 여자잖아요. 어느 집 귀한 딸이잖아요. 그럼 딸 가진 부모 마음 아실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 내 딸이 시댁에서 미움받을까봐 싫어도 싫다고 말 못하고 그저 고개부터 숙이는 친정엄마 마음 모르세요? 왜 알면서 모른 척하세요? 여자의 적은 여자가 아니어야죠. 팔짱 끼고 서서 절 노려보시던 시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리치셨어요. 싫으면 관둬. 아주 상전납셨네. 며느리 무서워 어디 시애미가 너한테 심부름이나 시키겠니? 보자보자니까 어디서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 그리고 난 아들만 낳아서 니네 엄마처럼 딸 가진 엄마 마음 모른다. 그걸 왜 내가 알아야 되니? 네 엄마 보고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아들 낳아 키우라 그래. 자기 부모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남친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나직하게 말을 이어갔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연세도 있으신데 아들을 낳아서 언제 엄마처럼 유세 떨면 살아요? 그래도 뭐 잘 됐네요.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앞으로는 제가 장모님 아들 하면 되죠. 장모님 아들 돼서 엄마처럼 유세 떠실 수 있게 제가 잘 모실 겁니다. 근데 어쩌죠? 제가 몸이 하나라 엄마 아들 노릇은 못하겠네요. 참, 앞으로 전 장인어른 장모님 아들로 살아야 해서 어머님 아버님 재산은 못 지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들 하나 낳으셔서 부탁해보세요. 지영아, 가자. 남친은 제 손을 잡고는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가는 내내 제 손을 꼭 잡고는 미안하다고 오늘 일은 부모님을 대신해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하더군요. 얼마 뒤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찾아와 저희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이바지 음식도 제사 음식도 없던 일로 하자시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셨죠. 남친은 그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이 풀리지 않는지 우리 부모님 아들로 살겠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제가 마음을 닫고만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더 노력해봐야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남친 마음도 풀릴 거라 생각해요. 걱정 안 하려고요. 이런 남자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현명히 대처할 거고 시댁 일에도 팔이 안으로만 굽진 않을 거란 걸 믿으니까요. 저 정말 괜찮은 남자 만난 거 맞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결혼 준비가 끝나가니 결혼식도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